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 컬러풀 페스티벌 총감독을 작년에는 했고요. 올해는 못했습니다. 올해 콜라풀 축제 못했죠. 그래서 감독 역할, 직함은 갖고 있습니다만 올해 축제를 못해가지고 감독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유사한 컨텐츠로 축제를 하고 있는 원주 다이나믹 땡싱 카니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초창기부터 했었고 총 연출을 지금 총 감독, 총 연출 둘이 있는데 사람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저는 이제 총 연출에 대한 포지션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림픽 때, 평창 올림픽 때 문화 올림픽이라고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대한민국의 문화를 선보이겠다 그래서 평창 올림픽 기간에 문화 올림픽 총괄 제작 감독을 해갖고 한 3, 4개월 동안 평창과 강릉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처음으로 평창 평화 페스티벌이라고 생겼거든요. 그것도 올해 감독을 이따가 말씀드리겠는데 하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한 것 같지 않아가지고 영 찝찝한 축제였습니다. 그 외에 DMZ 아트 페스타라고 이것도 이제 올림픽 이후에 남은 그 레거시 프로그램인데요. 그걸 지금 3년째 감독을 하고 있고요. 또 비슷한 그 댄싱 카니발 대구 컬러풀 페스티벌과 유사한 형태로 서울시도 막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노원 탈축제라고. 제목은 되게 탈축제 그러니까 안동 하회 탈출하는 거는 뭔가 비슷한 이미지가 있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퍼레이드형 축제에서 거기도 지금 제가 작년 올해는 또 마찬가지로 축제를 취소해서 못했지만 작년에는 연출을 맡고 있고요. 원래 제가 베이스는 연극 연출이거든요. 지금도 올해도 연극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1년에 한 2작품 정도 연극을 만드는데 기본적인 제가 초기부터 직업은 연극 연출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특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냐면 춘천에 제가 집이 살고 있거든요. 제 메인 사무실도 본사도 춘천에 있는데 춘천이 좀 독특한 게 작은 도시입니다. 뭐 대구에게는 굉장히 작은 도시죠. 근데 춘천 마임축제, 춘천 국제연극제, 춘천 인형극제 이런 국제 형사의 공연예술 축제가 있다 보니까 제가 제 20대, 30대에 자연스럽게 축제를 몸에 달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네트워크도 생기고 그러다가 정말 이런 마임 축제, 연극제에 다 비슷한 축제입니다만 뭔가 좀 더 혁신적인 축제를 찾고 있는 가운데 이제 원주 댄싱 카니발을 만들게 돼서 그래서 요즘에 연극 연출가보다는 축제로 더 많이 팔려다니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같이 진행하는 회사는 이제 사회적 기업 형태로 뛰고 있고 초창기 사회적 기업으로 했던 문화 프로덕션 보모라는 단체를 또 원래는 극단으로 시작했었는데 이제 기업으로 바꿨죠. 그리고 대구를 포함한 6개 지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소극장 열전이 있으면 대한민국 소극장 열전이라는 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지금 그런 형태로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제가 페스티벌 말고 제가 하는 작품들이거든요. 하녀들이라는 작품들. 대구에서 하녀들이라는 작품이랑 아버지와 살면이라는 작품은 공연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하녀들에서 올해 아버지와 살면이라는 공연을 여기 대명동에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연극들이고요. 안녕하십니까. 백트린입니다. 저는 저번에 여기 다른 멘토스쿨 한번 참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원래 예술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인데 이런 기획이나 요즘에 이런 코로나 이후에 뭔가 예술인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이나 관심이 좀 많이 가서 또 이런 기회가 잘 없거든요. 저희가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저번에 좋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신청을 했습니다. 전에 어느 분 들으셨어요? 네? 어느 분 때 들으셨어요? 성은 기억이 안 나는 재현. 유재현. 네, 유재현. 네, 아주 되게 재밌는 강의 들으셨겠어요. 네. 오늘 비교될 것 같은데. 네. 네, 그리고 이지혜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저는 일단 공연 쪽으로 전공을 하진 않았고요. 여름에 이제 공연 기획자 양성 교육이라는 교육을 들었었는데 네. 원래 좀 기획 쪽에 그 공연 쪽에 관심은 많았었는데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시작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또 좋은 기회를 통해서 이 채린 씨가 이 강연 소개해 주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잘 모르니까 뭐든 많이 배우면 좋겠지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 네네.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단은 없으셨죠? 김세영 선생님, 네, 있으시네요. 네, 김세영 선생님.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켜야 돼.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김서영이라고. 배터리가 없나? 아, 네. 위로 올리셨어요? 네. 그러면 그냥 해주시겠어요? 잘 들리거든요. 네. 저는 예술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이제 문화재단에 잠깐 입사를 해서 대구문화재단요? 아니요. 다른 문화재단요? 포항에 있었는데 포항. 네, 저도 이제 축제 보조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연기와 축소, 취소 이런 방콕하면서 되게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많이 그래서 이런 강의를 통해 조금 그 마음을 위로하고 네, 저는 지금 준비한 건 제가 치유나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좋은 마음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명진 선생님, 여기 김명진 선생님, 명자신가요? 명진이시네요. 명진. 네. 알것 같아요. 네,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공연 쪽으로 이제 일을 계속 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공연 취소되면서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떻게 공연이 진행될지 그런 게 너무 궁금해서 네.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김명수 선생님 안 오셨구나. 그리고 박수현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예술 쪽으로 전공을 하였고 문화행동 쪽으로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 찾아보다가 축제 쪽으로 수업을 듣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공연 쪽이셨어요? 무용실. 네. 그 다음에 김인섭 선생님. 네. 저도 축제 기획 쪽으로 이제 진로를 가려고 했는데 네. 이번에 축제가 다 취소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축제를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이제 내년에 이어가야 할지 뭐 그런 방향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네. 축제 계획을 이제 목표로 하고 계시군요. 그래요. 축제가 앞으로 사라질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혜진 선생님 계시고, 서가은 선생님 나오셨고, 김재경 선생님. 네. 그냥 얘기하는데. 네. 이게 마이크예요? 그냥 들고 하세요. 아니야. 소리 때문에. 네. 저는 축제 구경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주제가 좀 흥미로웠고 기획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저는 이제 보기만 했었었는데 네.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이제 신청해서 오게 됐어요. 네. 그러셨군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김명진 선생님 아까 순서가 바뀌었군요. 백노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 김구하고요. 저는 영상 디자인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올해 대구 국제 재즈 축제 조직위원회에서 제가 홍보 팀장을 맡고 있는데 축제를 하시고 계시는구나. 네네네. 근데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 축제를 진행을 했는데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진 않았고 네. 축제 한 일주일 전에 갑자기 좀 방향을 선회를 해서 네. 그 온라인으로 그 유튜브 생중계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진 않았고요. 네. 저희는 이제 미리 사전 녹화를 해가지고 콘텐츠를 재생시켜서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축제를 급하게
진행을 잘 마치긴 했는데 이제 또 내년에 축제도 계획을 해야 되고 지금 그 선생님이 기획하신 이 강의 제목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러시겠네요. 네. 네,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그나마 이제 영상 쪽이셔가지고 네네. 오히려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가장 바쁜 직종이 영상 쪽이었어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뭐 실선에서 촬영하거나 하진 않고 예전에는 이제 그쪽에서 작업을 했었는데 네. 여기 조직위원회에서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진 않았지만 네. 도움이 많이 되긴 했는데 고민이 가장 많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많은 도움 부탁드려요. 여기 선생님 이름 있으시나요? 마지막에 오신 선생님? 아니요, 성함이 없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신청하고 오신 네, 신청하고 왔습니다. 신청하고 오셨어요? 네? 신청하고 오셨어요? 네, 신청하고 왔습니다. 네, 성함이 이은상입니다. 네네. 지금 저희 그냥 간단하게 여기 어떻게 오셨는지 말씀 듣고 있었거든요. 네. 네, 혹시 어떤 취지와 어떤 걸 듣고 싶어서 오셨는지 아니면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축제 기획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획사 하시구나.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축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네. 또 컬러풀 축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감독님에 대한 이제 또 수업이다 보니까 제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부분 이제 공연 쪽에 계시거나 축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예언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또 뭐 제가 발제한 이후에도 또 자연스럽게 질의하시고 말씀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뭐 전체 계신 분들이 축제를 하신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잠깐 이제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축제가 전국에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얼마나 많았냐 하면은 거의 하루에 2개꼴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축제, 뭐 어서 들어본 이름이다 하는 축제 정도 한다면 1년에 800개 정도가 진행됐던 것 같아요. 800개. 그리고 하루에 2.4개 정도 진행됐고요. 예산을 돈으로 하면 3억 이상인 행사만 해도 한 470건, 500건에 가까이 됐죠. 3억 이상 정도 꽤 큰 축제들이거든요. 보통 이제 지역 축제들이 굉장히 큰 축제들이라 그러면 한 30억에서 20억대고 대부분 다 5억 미만의 축제들이거든요. 그리고 크고 작은 동네 축제까지 다 더하면 1만 5천여 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제가 굉장히 많은 거죠. 축제의 홍수 속에 살았다고 해도 과연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유사한 축제도 굉장히 많았고 또 과도한 그 방문객 부풀리기도 있었습니다. 사실 거기에 해당되는 게 컬러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관련자들은 거기에 증거 자료를 이렇게 제시해가지고 100만이라고 제시했는데 사실 축제에 몇 명이었냐가 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만 또 이렇게 각 지자체에서는 축제 관람수 늘리고 이게 또 문제되어 신문에 나오고 이런 것들이 2019년도까지 상황이었다고 보실 수 있겠어요. 축제가 너무 많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랬던 축제가 올해 거의 못했죠. 거의. 우선 2019년도 말에 전국에서 이게 문체부에서 35개의 축제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 지정은 그 전에 축제 지정 같은 경우는 이제 최우수 축제, 우수 축제 뭐 그런 식 형태로 해가지고 축제 지정을 했는데 작년부터는 그냥 일괄적으로 35개를 지정을 했는데 지속 가능한 축제, 또 지역에 동문되는 축제로 중심으로 선정을 했는데 여기서 축제를 이 군데에서 몇 군데 했을까요? 이 35개 중에서 소위 대한민국 대표 축제들인데 여기서 몇 군데 했을까요? 실제 축제를 진행된 곳은 지금 한 2군데 온라인식으로나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진행까지 하면 5-6군데만 진행되고 나머지는 축제를 다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축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우선 축제를 쭉 말씀드리기 전에 축제가 굉장히 다양한 축제들이 있죠. 음성 푸른바부터 해서 제가 관여하는 원주 댄싱 카니발 다양히 있습니다만 또 대구의 치맥 축제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컬러풀 축제는 여기 왜 안 들어갔나 또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거는 이따가 질문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건 이렇게 많은 축제들이 있는데 축제들이 또 분류해 보면요 생각보다 글씨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체험형 축제, 또 지역 토산물 축제가 대부분 전체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류를 일일이 해봤거든요. 제가 직접 만든 건데, 강릉 커피 축제는 뭐 체험형 축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35개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체험형 축제와 지역 토산물 축제가 제일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사과라든가 뭐 한우라든가 그런 판매형 축제가 굉장히 많았었죠. 제일 적은 게 이제 역사 기반 인물형이라든가 이렇게 적었고요. 가장 늘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참여형 축제. 지금 컬러풀 페스티벌이라든가 월드 댄싱 카니발처럼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들이 막 늘어나는 형태가 되고 있었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축제들 중에서 진행된 것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거 한번 지금 뭐 비기너 축제에 대해서 아예 지금 초보자로 계시니까 축제가 왜 하고 있지? 축제를 왜 하지? 라는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축제가 생긴 양상들은 다 다양합니다. 정체성은 다 다르고 다 뭐 아주 작은 축제 같은 경우는 뭐 정말로 그냥 몇 사람이 재밌게 하려고 하는 축제부터 해서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들도 있긴 한데 기본적인 축제의 3대 요소가 이겁니다. 대동성, 놀이성, 일탈성. 축제가 갖고 있는 요소들이죠. 그래서 이 축제가 이런 요소를 가지고서 결국은 이 축제가 인류의 역사랑 같이 했거든요. 사람들이 모이고 이제 제례를 하면서 뭐 제사를 지내면서부터 축제가 인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기도 하고 또 이날만큼은 좀 쉬기도 하고 그리고 이날만큼은 술 먹고 막 놀기도 하고 이런 일탈성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게 축제의 기능이었었기 때문에 축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약간씩 어떻게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었는데 축제가 사라지게 되면서 특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쇼크에 와 있죠. 그래서 대동성, 놀이성, 일탈성을 통해서 재래의식, 지역 홍보, 그다음에 지역 문화, 충전 이런 형태로 지금 효과를 주고 있었는데 이게 사라진 거죠. 어떻게 사라졌냐? 기본적으로 축제를 취소하거나 무기한 연기한 게 가장 많았고요. 또 무기한 연기하다 결국은 무기한 연기하다가 비대면형 축제로 바뀌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97.4% 정도가 지금 취소나 연기가 됐고요. 그리고 9월까지 예정했던 축제 중 총 630건 중에서 15건만 진행이 됐고요. 그나마 진행된 것들 말씀드리면 보령 머드 축제, 봉화 은어, 괴산 고추 이런 게 생겼지만 지금 보시면 다 토산물 축제잖아요. 하긴 했지만 다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보령 머드 축제 어떻게든 찾아봤더니만 머드 키트를 판매를 해서 집에서 머드를 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지금 마임 축제가 근데 어떻게 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을 잘 졌어요. 마임 백신 프로젝트.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춘천 마임 축제를 어렸을 때부터 같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는데 예전에 한 20년 전, 15년 전에 말 그대로 춘천 시내 곳곳에서 축제를 했었거든요. 막 골목에서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축제가 규모가 커지면서 도깨비 난장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예 섬으로 들어갔다가 또 다시 섬이 팔리게 되면서 또 나오거나 뭐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래서 좀 제 개인적으로는 마임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가나 생각이 들었는데 요번에 이렇게 보나가지고 시민들 마음속에 쏙 들어왔어요. 어떻게 진행했냐면요. 우선 지금 보신 것처럼 방역 이후 코로나 종식 이전에 일상을 지키기 위한 현실과 자발적 노력에 대한 기록을 하겠다. 1m와 2m 사이 어디인가 하에서 그런 걸 마임으로 표현하겠다라고 진행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 자체도 뭐 단순히 웃고 즐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메시지를 갖는 것들을 했고요. 마임 축제가 코로나를 기억하는 방식으로는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지만 말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한다. 그리고 코로나 브레이커스라고 해서 마치 방역을 하는 그런 아티스트처럼 움직이겠다. 그다음에 워킹 스루 형태로 공연을 찾아가겠다. 그리고 문화일체라는 프로그램이 원래 있었는데 베란다 앞에서 공연을 하겠다.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 중심으로 하겠다. 이런 형태의 컨셉을 잡고서 플랜을 짰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정부에서는 하지 말랐으면 좋겠다 하고 말하는데
다행히 여기 좀 이 마연 축제가 다른 게 나가요. 대부분 축제는 그 시에서 시장님이 거의 컨트롤하는 축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마연 축제는 민간형 축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부 지원만 있지 조직 자체에 전혀 간섭을 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연 축제는 나름대로 강행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축제는 정말로 말 그대로 1년에 한 번 신나게 노는 때인데 이 축제의 문제는 무엇인가, 현재 문제가 무엇인가, 코로나19 속에서 축제는 이 사람들에게 휴양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재난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축제 유형은 어떤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만든 것들이 대규모 소비 향락 일회성인 축제들을 바꾸겠다. 페스티벌 버전 2.0으로 해서 스토리와 명분 그리고 일상화. 축제가 사실 축제를 일상화하면 좀 어색하거든요. 그리고 생산적인 축제를 하겠다. 콘텐츠를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감동과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겠다. 그런 것들을 스토리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각 키워드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구체화시켜가지고 춘천 내에서 그리고 대학로까지 같이 했었거든요. 공연 예술을 통해 가지고 심리적 거리를 어떻게 두고 심리적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실제 구체화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어떤 이런 프로세스에 맞춰 가지고 전환적 일상 축제. 그러니까 원래 이 축제는 한 번 일회성인 게 축제인데 일상의 축제로 하겠다. 그리고 도시 일상 공간에서의 100개의 씬, 실질적으로 1씬, 2씬 이런 씬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래서 춘천 마인 100씬이라는 제목을 줘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너무 잘한 게 사실은 축제가 막 경쟁적으로 대규모, 엄청 큰 거, 뭐 가수 누가 오고 얼마나 큰 공연들을 해외에서 데리고 오고 이런 게 굉장히 좀 집중화 됐었는데 마임 축제에서는 그걸 다 그런 의미가 없다. 일상 공간에서 아기자기하겠다. 그래서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마임 축제 총감독한테 제가 전화해서 제가 직접 몇 개 다 보지는 못했는데 정말 10년, 20년 전에 축제를 보는 것 같다. 훨씬 더 되게 마음이 되게 공감이 잘 됐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아기자기하게 진행됐습니다. 백신 형태로 진행되고 그냥 숲에서 진행되고 혼자서 공연하고 있고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고요. 실제로 공연하는데 비가 왔어요. 그래서 그냥 막 비에 속에서 미친 듯이 춤추면서 그냥 진행했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시장 앞에서 물건 파는 데 앞에서 막 그냥 행위행 예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춘천에서는 이런 거 하면 그렇게 뭐 아주머니들이 놀라거나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네. 그런 형태로 진행됐고 갑자기 카페에 앉아있는 분한테 퍼포먼스를 말없이 툭 아티스트 엉뚱한 상상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마임 축제의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한 게 온택트 페스티벌이죠. 스트리밍 해가지고 현장을 그대로 찍어서 보내는 건데 사실은 천차만별이었죠. 어디는 정말 핸드폰 하나 걸어놓고 했어요. 사실 저도 축제를 몇 개 진행했거든요. 대구 콜라풀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비상임 감독으로 있어가지고 제가 다른 축제 감독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서 예를 들면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도 제가 진행을 하고 또 몇 개 진행을 했는데 말 그대로 예산이 좀 있으면은 카메라 정말 많이 걸어놓고서 스트리밍 중계를 정말 깔끔하게 할 때도 있었고 어때는 정말은 돈이 없는 축제 같은 경우는 핸드폰 정말 하나 끄놓고서 유튜브도 안 돼서 페이스북 라이브로 해가지고 그냥 송출할 때도 있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죠. 아무래도. 그리고 공연하시는 분도 뭐 관객이 있어야 되는데 관객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굉장히 허무하고 박수도 못 받게 되고 뭐 그런 굉장히 허무한 상태의 것들을 많이 하죠. 강동 송사문화제라고 사실 서울에서 막 발병이 됐는데 지난달에 진행을 했거든요. 안 한다 계속 아까 저기 선생님 홍보 영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가 올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축제를 한다 이것 때문에 스태프들이 거의 뭐 노이로제 할 정도로 차라리 아예 안 하거나 뭐 아니면은 방법을 바꾸거나 그러는데 특히 대행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헷갈렸죠. 기권 선정이 됐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 주최기관에서 답을 안 주다 보니까 그리고 결국 취소해버리면 그동안 준비했던 거 이런 것들 다 돈도 못 받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평창 평화 페스티벌, 자라 패전 재즈 축제, 또 마연 축제도 일부 이런 온택트형 공연들을 진행했습니다. 그 관현도 예전에 했던 영상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지금 하는 것들을 생중계하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잠깐 그 중에 사례 대표적인 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동 선사문화재 어떤 하이라이트 부분인데요. 워낙에 이제 이런 부분은 나훈아 씨가 한번 세게 했기 때문에 나훈아 씨를 따라가는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들. 나훈아 씨가 그 뒤에 영상 만들고서 그거 하는 것만 보통 한 제가 그 음향팀을 아는데 한 30억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주세요. 선배 찌르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요거 저희 회사에서 진행됐던 건데 비대면 형태로 해가지고 랜선으로 해가지고 퀴즈쇼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서울 강동구 전체를 점등식하거나 이럴 때 이런 것들, 그다음에 라이브 생중계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완전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소수의 관계자만 앉아 있으시고 완전 라이브 형태로 그래서 핸드폰에 다 볼 수 있는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뒤에 그래서 요새 영상 중에서 LED 하시는 업체분들이 좀 장사가 괜찮으신 것 같아요. 오늘 행사는 무엇보다도 온라인. 근데 이 지금 사람들이 다 1000명 정도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이게 사실 스태프들은 엄청 고생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라, 연락해줘, 카톡해야죠, 왜 안 들어오시냐. 스태프들 30명이서 이분들을 컨트롤하거든요. 굉장히 이 화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디지털이고 굉장히 그럴 것 같지만 뒤에서 하는 스태프들은 굉장히 아날로그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어쨌든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 영상과 온라인 랜선으로 진행된 강동 선사문화제를 잠깐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응 방식 중에 하나가 먹거리 축제들, 또 지역 토산물 축제들은 좀 저렴하게 말씀드려서 다 그 홈쇼핑으로 바뀌었죠. 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봉화 은어 축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그 머드 키트입니다. 집에서 혼자 머드를 즐길 수 있는 집에서 그래서 축제를 이걸 직접 얼굴에다가 머드 바르면서 즐기라고 머드 키트를 판매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사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온라인몰로 전환을 다 하게 됐죠. 그리고 아니면 드라이브스루를 통해 가지고 판매 촉진을 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물건은 생산했는데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온라인으로 마케팅을 한 축제들이 대박이 났어요 지금. 네, 대부분 횡성 하루도 그렇고 드라이브스루도 대박이 났어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약간 안 팔리는데 어떻게 하고 약간의 동정의식들도 있었고 또 집에 나가기 싫으니까 온라인에 구매를 그래서 문제가 정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횡성 하는 축제를 했을 때보다 한우가 더 많이 팔린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특히 횡성 군 의원분들이 꼭 돈을 10억, 20억 들여 축제를 해야겠어. 안 해도 이만큼 팔리는데 라는 논리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사실 축제는 횡성 한우만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횡성 한우 문화 그리고 그 축제 기간에 또 다양한 또 문화 행사 문화를 판매하는 건데 사람들 단순 경제 논리로 봤을 때는 이래도 뭐 횡성 한 1000마리 팔리는데 차라리 그냥 이걸로 해 라고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실이 생겼다는 게 정말 씁쓸하게 됐죠. 그래서 횡성 한우 축제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횡성 한우 축제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게 횡성 축제 제가 자문이 있어가지고 진행하는 거 잠깐 봤었거든요, 현장 가서. 오늘 정말 축제 판을 바꾸는 새로운 역대 최초로 온라인 축제로 개막하는 우리 횡성 한우의 진짜 우수성을 세계 남방에 알릴 수 있는 다시 도전하고 다시 발전하는 횡성 한우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 그럼 돈 스파이크 씨를 무대 위로 모셔 이렇게 셀럽을 데려다가 놓고 고기를 먹는 것들을 시연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바로 판매하게 되게 하는. 음악 활동보다 오히려 방송 활동이나 네, 이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 형태를 좀 이렇게 표를 보시면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명맥 유지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핵심 행사만 진행되거나 아니면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통해서 드라이브스루, 온라인 판매, 혹시 객석 거리 두기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형태에서 공연 축제, 온라인 판매 뭐 이런 형태로 좀 진행된 것 같습니다. 분산 개최, 시기를 분산하거나 공간을 분산하는 형태로 되고요. 연중 진행하는 걸 바꾸거나 도시 전체를 사용하거나 자연 속으로 들어가거나 하는 형태로 바뀌었고요. 온택트 형태로 해가지고 공연 장체를 아까 보신 것처럼 뒤에 다들 온라인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쌍방으로 대화하는 형태로 마치 관객이 있는 것처럼 진행된 온라인 공연 혹은 국제회의 이런 것들이 진행됐고요. 그리고 대부분 온라인몰로 바뀐 축제들이 많았다. 이렇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첫 번째는 축제 기획사라든가 운영사가 엄청 타격을 입었죠. 실제적으로 폐업한 그런 기획사와 운영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계에 위협받다 보니 특히 그 관련적으로 조명 회사들이 한번 저런 것도 했었어요. 사실 일반인들한테 좀 알려지지 않았는데 부산부터 서울까지 봉화를 올리자, 우리 힘든 거를. 그래서 부산에서 조명을 쫙 하늘로 비치게 되면 또 어디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봉화를 올리자 그랬었죠. 우리 조명하는 회사들이 힘들다 그래서 서울까지 그런 그 이벤트 업계에서 그런 일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좀 뭔가 사회적 이슈가 돼가지고 이 시스템 음향 조명 회사들 정말 힘들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는데 이렇게 어필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공연, 그다음에 어려움을 겪은 것 중에 하나 지역 공연 예술가들이죠. 사실 순수 예술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기 작품 하기 전에는 사실은 불러줄 일이 많지 않은데 그나마 가장 많이 불러주는 곳이 지역 축제였거든요. 지역 축제에서는 어쨌든 공공 자금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시나 혹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을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예술가들이 축제에 가서 공연을 많이 했었는데 지역 예술가들도 공연을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또 자기 발표를 할 수 없게 되는 일들이 생겨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와야 뭐 숙박을 하든 아니면 음식을 먹든 식당을 하든 그럴 텐데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지역 경제가 굉장히 또 축소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지역 지자체에서도 축제를 계속 해야지만 노하우가 쌓이기도 하고 또 연속성을 갖고 갈 텐데 그게 뚝뚝 끊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또 상실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그 방문객이라든가 지역에 계신 분들이 문화를 하거나 아니면 축제를 통해서 술도 먹고 혹은 춤도 추고 공연도 보면서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런 해소 기능이 사라진 게 정신적으로 가장 큰 손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 30-40분 좀 지난 것 같은데요. 과연 본격적으로 축제가 어떻게 바뀌어 갈까요? 일부 인류학자들 중에서는 축제는 인간의 본능과 같기 때문에 코로나에 백신이 생기고 코로나가 이제 좀 거치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신이 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현재는 신개념 축제로 바뀔 것이다. 사람이 한번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경험을 잊지 못한다. 한번 병에 걸렸던 사람은 또 그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론이 두 가지가 부딪히게 되는데요. 대부분 후자인 것 같습니다. 신개념 축제 형태로 가지 않겠냐가 좀 많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뭐 간단히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 1-20년 전에 전기차 나온다고 전기차 타라고 그랬을 때 전기차? 그럼 어떻게 타? 한 2시간만 타면 배터리 방전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전기차 내가 살 건 아니야. 후원 지원금을 지자체 준다해도 넙석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 단계로 지금 많은 이 도심에도 하이브리드 차들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와 그 오일을 같이 움직이는 하이브리드 차는 지금 많이 상용화됐고 심지어 전기차도 지금 거의 한 10% 이하, 아직 10% 이하긴 합니다만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됐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기술이 많이 그 배터리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제동장치, 모터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이 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만 기술이 발전되면서 우리 생각은 바뀐다는 거죠. 한 10년, 20년만 지나면 거리에는 전기차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논리를 본다고 했을 경우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런 축제들이 왔지만 지금 코로나 위기가 와서 어쨌건 지금 저희는 온택트와 온라인, 비대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장점들도 많이 있거든요. 일부 어떤 분들은 축제 와가지고 사람이 쳐죽을 뻔했는데 상황이 좀 한가하니까 좋네 라든가 그거 거기 가서 사 먹어야 될 거 아니라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바로바로 직접 배송되니까 좋네 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가 올해 갑작스레 맞이해서 올해 내년 몇 년도까지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하겠지만 그 이후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뭐 한다 만다 또 있으면 더 힘든 게 있어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달라는 분이 너무 많아요. 네. 오늘도 사실 그 시에서 회의를 하고 왔거든요. 대구시에서 회의를 와서 내년도 콜라풀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기본적인 방침은 예산이 사실 사라졌다가 다시 생겼습니다. 방침은 내년도 콜라풀 축제로 하는 거로 정해졌습니다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저한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철저하게 방역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래도 꽤 와야 돼. 이게 가능할까요? 네. 그런 걸 요구를 하죠. 근데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오냐가 중요한 거죠. 예, 사람이 어떻게 오냐가 중요한 거죠. 사람이 꼭 그 같은 공간에 다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사람이 작년 2019년도에 어쨌든 컬러풀 축제에 뭐 약 100만이 왔다, 방문했다, 3일 동안. 그러면 비대면으로 해서 언택트로 해서 온라인 포함해가지고 내년에 한 110만 오란 법, 못 오란 법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세종대학교 김영돈 교수가 형용 모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간 서로 상반되는 것들에 다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 같은 경우, 차가운 열정 뭐 이런 것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형용 모순이 지금은 속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축제 자체가 사람이 모여서 춤추고 노래하고 즐기는 건데 온라인으로 해. 혼자서 집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형용 모순이라는 말 자체를 통해서 저희 사람들은 창의적으로 바뀔 수 있다.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어떻게 만드느냐? 뭐 예를 들어서 1층은 뜨겁고 2층은 차가운 걸 마시다가 뜨겁게 마실 수도 있기도 하고 사실 생각을 좀 바뀌기만 하면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만들 수가 있다. 형용모순은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거다. 하는 축제에서 가수 오는 게 중요하지 않다. 하는 축제에서 트로트 가수들 많이 와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우에 집중하자. 이런 생각들이 나오고 있고요. 전국 유사한 축제들이 이제 생존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정말 메인 킬러 콘텐츠가 뭔지를 고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꼭 좋은 것인가? 정말 100만 명 온다고 해가지고 하루가 너무 잘 팔리는 거 아니잖아요. 10만 명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다양한 연령층의 100명이 오는 게 좋을 것인가? 아니면 한우를 잘 사먹는 40, 50대의 주부 10명이 오는 게 나을 것인가? 그건 따져봐야 할 일이거든요. 사실 100명보다 그 10명이 훨씬 더 구매력이 높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의 해체. 마인 축제처럼 꼭 특정한 기간에 축제를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축제가 갖고 있는 특징이 마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주의 목적이었다 그러면 축제를 쪼개서 해보자, 시간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는 이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 멈춰, 연기, 다시 훈련되고 있어요. 축제들도 이제는 이런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예전에는 딱 매년 그때라는 것들을 틀이 깨지고 있다. 매년 5월 초면 컬러풀 페스티벌, 매년 언제면 뭐 이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축제 자체가 아예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간 자체가 이제
특히 여러분들 제가 다음 주에도 있는 것 같은데 버닝맨 페스티벌이라고 아시나요?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하는 사막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에서 개인적으로 꼭 가보고 싶은, 아직 못 가본 축제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못 가봤거든요. 거의 웬만한 건 전 세계 축제를 다 가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버닝맨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올해 오프라인에서는 안 했습니다만 온라인에서 했어요. 게임처럼요. 버닝맨 페스티벌은 아티스트가 가서 막 옷 다 벗고 뛰어다니거나 불 싸지르고 막 집 만들었다 태우고 막 예술 행위하고 막 그런 건데, 온라인상으로 만들어져서 각자 내가 들어가고 싶은 그 집에 들어가고 거기서 볼 수 있는 공연들 보고, 아니면 집 짓기, 온라인 빌딩 하기, 이런 것들을 하는 축제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빨리 간 데는 바뀌는구나. 또 그걸 우리나라도 그렇게 빨리 간 데가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공간도 바뀌고 있다. 그리고 축제가 소규모화되고 있다. 축제가 무조건 대규모, 아까 뭐 사람들 모이는 거랑도 연관되는 겁니다만, 사람 무조건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다. 정말 본질적으로 가자. 대규모를 지향하고 실제 관객들과 만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축제가 아까 같은 말입니다만 시기 분산화, 공간의 다변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마연 축제의 한 장면인데요. 정말 거기서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다 보니까 이런 의자 두고서 정말 이런 아이들 몇 명 놓고 공연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게 이제 버닝맨 페스티벌 그 온라인 그 모양이거든요. 이제 그 축제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들인데, 하지만 축제는 어쨌든 간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온라인상에서 만났을 때 그게 해결될 수 있느냐, 그건 좀 더 생각해봐야 모르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는 점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섞여 있는 축제들이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벌어질 것이다. 또 가상 공간에서 병행하는 그런 축제들이 많아질 거다. 그리고 소통, 그리고 연결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굉장히 증가하는 축제가 될 것이다가 이제 앞으로 대세이겠죠. 이건 뭐 제 의견이기도 합니다만, 또 좀 제가 오늘 이런 그 강의를 하기 위해서 쭉 리서치하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한 의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들이 필터링 일어나서 사라지는 축제들이 생길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2.4개가 축제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축제들이 쭉 사라질 거다. 내년, 후년을 통해서 축제가 많이 사라질 거다. 그리고 마케팅에 집중하는 그런 축제들은 오히려 축제를 하지 않고 마케팅용 행사 중심으로 많이 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영상 콘텐츠와 연결되는 형태, 뭐 이런 것들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개선점이 필요로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어떤 개선점이 필요로 하냐? 우선 축제의 체질 개선이 좀 필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제일 공공성에 의존한 그 축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구 같은 경우도 컬러풀 축제가 거의 공공도의 거의 99%를 의존하고 있죠. 한 98% 협찬이 좀 있긴 있으니까. 치맥 페스티벌은 조금 공공 의존도에서 계속 벗어나 있긴 합니다. 기업들이 들어와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축제, 대규모의 축제들은 거의 지자체, 공공 예산을 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서 움직이는 축제가 많은데, 이걸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운영 자체도 정치적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정치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게 아니라 민간 주도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지자체 단체장들의 판단이 훨씬 더 무서웠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축제를 해야 마냐는 것들은 지역 사람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지역 단체장 입장에서 코로나라든가 혹시 우리 마을에 코로나 누가 한 명 외진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그런 거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표가 떨어질 거 생각을 해가지고 축제를 멈춘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작지만 강한 축제들이 필요로 하다. 그 다음에 입찰 의존도를 개선해야 된다. 저 지금 여기 회사 기획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만, 사실 입찰 자체의 장점은 공평성이라는 것들을 두고 있긴 합니다만, 형평성을 위해서 입찰 제도를 만들었지만 축제를 후퇴시키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입찰을 둔다 해도 좀 파트별로 나눠서 입찰을 넣어야 되는데, 전체 대행을 하다 보니까 축제에 대한 노하우가 그 주최 측, 주관 측에 쌓이지 않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축제 자체를 준비를 1년 이상을 해야 되거든요, 대부분요. 좀 바람직한 축제들은 대부분 1년 이상 준비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입찰 의존 축제 같은 경우는 3개월, 6개월 전에 입찰 봐가지고 정말 급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입찰
참여하는 대행사하고 축제 조직은 목적이 다릅니다. 저도 제 개인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만 대행사를 하게 되면요 이익을 남기는 게 우선이죠. 빠른 시일 내에 큰 이익을 남기는 게 우선인데 축제 자체에서는 우리 지역, 우리나라 뭐 정말 그 한 로컬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축제 조직은 이 축제가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을 두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 대행사와 축제 조직과의 본질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입찰 의존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돼야 된다. 그리고 같은 말입니다만 축제의 의사결정 구조가 특정인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운영 조직 자체도 사실 공공도에 의존하지 않는 범위에서 또 의존하더라도 상설 사무국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축제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그 노하우를 축적시키면서 그리고 지역 사람들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 이게 앞으로 변화되는 축제를 맞이할 어떤 개선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대구 컬러풀 페스티벌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라고 사실 오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를 하고 왔는데요. 대구 컬러풀 페스티벌 혹시 잘 모르신 분 계실까봐 살짝 소개해드리면 우선 달골 페스티벌을 시작했었습니다만 여기 동성로 옆에 중앙로에서 작게 퍼레이드로 하다가 한 4년 전부터 5년 전부터 국채보상로에서 이제 대규모 퍼레이드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쭉 그 중앙역 내거리부터 해서 서성 내거리부터 시작을 해서 중앙역 거쳐서 종강 내거리까지 쭉 열거하는 형태의 퍼레이드로 진행이 됐었고 그 규모에서 굉장히 큰 축제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에도 몇 번 왔었는데 이런 열거형으로 가는 축제 해보니까 장르가 다 다르시더라고요. 어디는 벨리 댄스로 나오시기도 하고 어디는 민요로 나오시기도 하고 한국 춤으로 나오시기도 하는데 음악은 다 리믹스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독을 하면 이렇게 바꿔야지 생각하면서 왔던 것 중에 하나가 구간을 자르겠다. 그래서 구간마다 음향을 다르게 해주겠다. 일본이라든가 일부 국가에서는 차 앞에 선두 차량에서 음악이 나옵니다. 음악이 나오면서 진행하는 형태도 있긴 한데 저는 구간마다 음향을 세팅을 해주고서 각 팀의 성격에 맞는 그런 퍼포먼스 퍼레이드를 하고 진행하는 형태로 바꾼 게 이제 작년 2019년도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성장하여 나가고 있는 축제고 퍼레이드 팀들이 아주 많을 때는 한 200~300명이 참여를 하고요. 연중 한 신청 자체는 한 100팀 정도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경연대를 하는 팀들은 80팀 정도 참여를 하고 해외에서 한 작년 한 29군데 정도가 각 나라들이 와서 퍼레이드를 참여하기도 하고 그 중에서 몇 군데 정말 잘하는 팀들 초청한 팀들 빼고는 다 비행기값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비로 오는 팀들이 해외 팀들도 늘어나고 있고 막 그런 추세였는데 이제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정지된 축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컬러풀 페스티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브리드형 퍼레이드를 만들어야겠다. 그 디지털 퍼레이드도 만들고 아날로그 퍼레이드도 확장하는 형태, 변화하는 형태로 가겠다. 그래서 디지털 퍼레이드는 개념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각 구간마다 대형 LED 판을 설치를 하고 실제 오프라인 사람이 퍼레이드도 하기도 하고 그 대형 판넬, 영상 판넬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영상 송출을 해가지고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병행하는 퍼레이드를 진행하는 좀 생각하고 있고요. 아바타 퍼레이드도 해야겠다. 온라인상으로 아바타 퍼레이드도 한번 해봐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날로그 퍼레이드를 하려고 하면 공간을 다변화시켜야 될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전 녹화를 해갖고 온 팀들도 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확정되고 전 세계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시민들 참여도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꾸려고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잠깐 참고하시라고 제가 갖고 온데요. 백제 그 온라인 퍼레이드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아바타를 각자 들어가서 개개인이 자기 아바타를 설정하고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퍼레이드를 막 하는데 17,455명 어제 끝났거든요.
어제 끝났는데 한 17,000명 정도가 이 온라인 퍼레이드에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 과연 이것도 퍼레이드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병역 모순이 일어나는 시점, 이걸 퍼레이드로 생각해야 되는 건가?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으쌰으쌰 퍼레이드를 했는데 각자 집에서 이렇게 캐릭터 넣어가지고 막 가는 걸 보고서 퍼레이드로 생각해야 되는 건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있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또 서울, 부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퀴어 문화제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더라고요. 아바타를 만들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많이 들어본 소리죠? Backing down, 'cause the future is now.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온라인상 퍼레이드라도 이 축제가 목표하는 것과 잘 맞아떨어지는 온라인 축제라고 온라인 퍼레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지금 한 번씩 그랬던 건데, 대구 위대한, 내년에 지금 제목은 위대한 대구 시민, 이런 슬로건을 가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대형 온라인 판넬을 만들어서 구간마다 두고서 진행하는 건 어떨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퍼레이드의 개념을 온라인상, 오프라인상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근데 이게 저에 대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딱 8시에 맞췄네. 부록으로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좀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선 축제 개념이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 세상들이. 그래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뭐 구찌 이 패션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아예 패션쇼의 틀을 깬 상황에서 그리고 이걸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1,600만 명이 접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바뀌고 있구나. 이제는 패션쇼 자체가 예전에는 촬영을 해가지고 그냥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아니면은 뭐 동화 TV 같은 데다가 그냥 그 패션쇼 하는 정도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런칭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 같은 개념인데요. 뭐 나훈아가 이미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관중들과 호흡하는 형태의 콘서트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과연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실효성이, 왜냐면 가수가 노래하는 거는 이 음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맞춰져서 집에서 내가 핸드폰으로 보는 것과 중저음 우퍼 스피커라든가 아니면 서라운드 스피커가 있는 상태에 대해서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개개인 디바이스에 따라 가지고 영상 보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요것도 재밌어요. 이건 뭐 제가 직접 지나간 거 아니고 저도 영상 잘 받은 건데, 마라톤을
비대면으로 했어요. 코스가 정해지지가 않아요. 자기가 아무데로 뛰면 돼요. 아무데서나. 아무데서 뛰고 그 키로수를 GPS 기반으로 받고 다만 핸드폰을 들고 자기 얼굴을 비치고 뛰어야 돼요. 그게 좀 차이가 있는데 마라톤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다 개개인들이 얼굴이 들어가가지고 뭐 5km, 10km, 뭐 하프 이런 것들을 이게 완전 무슨 그 실제 기록 마라톤은 아닌데 마라톤이 서울인데 서울. 마라톤을 이렇게 하는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고 하면 이제 결국은 그 XR의 발전, 현실 확장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바뀌냐. 그러니까 지금 AR, VR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XR이 얼마만큼 발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축제나 공연이나 여행들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시대의 산업과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이 게임 체인저가 실제 대처하는 것들이 결국은 XR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기존의 온라인 소통보다 훨씬 더 쌍방향으로 할 수 있는 XR들이 지금 이제 풍부하게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단순히 XR 활용도에 대한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여행을 갈 수 없으니까 물론 이제 이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XR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못 가볼 데가 없죠. 오히려 내가 굳이 비행기 타고서 한 열 몇 시간 동안 비행기 날아가가지고 유럽이나 아메리카를 가지 않아도 이제는 이런 XR, VR, AR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가상 투어 인기 명소 리스트들이 여기 다 있고 글씨 작아서 안 보일 텐데 가상 투어 명소들이 이미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접속률도 코로나 이후에 아주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상 투어들이 실제 구체화되고 있고 심지어 가상 투어 자체에 아바타가 있어갖고 내가 가고 싶은 것들을 조그스틱이나 마우스를 통해 가지고 움직이서도 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영상인데 요거는 저번에 유재환 감독이 같이 하셨던 건데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My name is Corey Hoijgaard and I'm the director at Visit Faroe Islands. A few weeks ago, we had to ask tourists to not visit our 18 small islands because of the coronavirus. This was a difficult but necessary decision. Thank you all for understanding. Now that we don't have any tourists in the Faroe Islands, we have a lot of extra time on our hands. So we thought that we would give those of you who couldn't visit 사람 아바타를 두고서 and everyone else a chance to visit the Faroe. 또 다 XR 통해 가지고 집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세계적인 포뮬러 F1 경기도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되고 사이클 대회도 XR 통해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행도 중단됐지만 지구상 모든 것을 XR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도 가지 않은 상태에서 XR로 다 진료가 예전에 뭐 정말 마련했던 것도 좀 구체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잠깐 브로그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XR의 발전이 제가 말한 축제의 변화, 하이브리드 형태에서 또 더 진보하는 형태로 어떻게 갈 수 있는가는 아마 이 XR 발전도에 따라 가지고 많은 것이 좌지우지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사람들은 인간들은 언젠간 그렇듯이 답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본적인 발제 말씀드렸고요. 네, 질문 받으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저는 그 개념문화재 문화기획사 과정을 공부한 네. 예, 개념문화재 문화기획사 과정을 수료한 채태하는데 네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 많았는데 네. 제가 듣는 것이
상술 사무국이 있음으로 해서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전국에 아까 그 축제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에서 상술 사무국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인지 하고 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으로 잘하고 있는 데가 그나마는 강원도 그쪽에 그것이 제일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축제 조직을 보시게 되면요, 축제 만드는 게 우선 시에서 출연을 해서 시에서 돈을 내 가지고 만든 재단에서 문화재단에서 만든 축제도 있습니다만 아예 재단에서 돈을 받아서 움직이는 축제가 있습니다. 대구 컬러풀 축제 같은 경우에도 대구시가 주최하고 대구 문화재단이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공적 자금을 활용한 축제들이 이제 전국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은데 민간 조직의 축제들인데요. 이런 축제들은 대부분 사단법인 형태를 띠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단법인 무슨 축제 주재 조직위원회 무슨 축제 이런 형태가 많은데 사단법인 형태의 축제는 또 마찬가지로 정부라든가 축제를 잘했을 때 정부라든가 혹은 지자체에서 돈을 받긴 합니다만 의사결정기관 자체가 별도의 이사회와 별도의 운영 조직이 있다 보니까 다른 형태라고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 축제들은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아주 소규모로 움직이는 축제들이 많이 있고요. 또 지역 특산물 축제 같은 경우에는 독특하게 예를 들면 한우라 그러면 그 한우 영농 무슨 협회 이런 데서 좀 축제 조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건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정부 예산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다 보면은 결국은 단체장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민간 조직에서 실질적으로 협찬금이라든가 아니면 티켓 판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간 자본을 확보하고 움직이는 그런 단체 축제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자유로울 수가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춘천 마임 축제가 좀 그런 편에 속하고요. 춘천 마임 축제도 연간 예산 10억 중에서 예를 들면 춘천시에서 한 3, 4억, 그다음에 국고에서 한 1, 2억, 그리고 기타 티켓 판매, 나머지는 협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전체 예산을 마련하거든요. 이런 조직만 하면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고 또 이렇게 협찬금을 따고 그리고 또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는 상설 사무국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공연예술 축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축제를 미리 지금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약을 하냐면 축제 사무국에서 정말 좋은 아티스트를 모시기 위해서는 1년 전, 2년 전에 그 사람과 계약을 하지만 저희 축제에 내년 올 수가 있거든요. 한두 달 전에 국제적인 인물을 초청하기 쉽지 않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1년 전, 2년 전부터 움직일 수 있는 상시, 상무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기 지적하는 건 입찰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대부분 시나 재단에서는 그 축제에 해당되는 인물들은 그 인력들을 최소화시키고 입찰 대행사가 들어오면 그 대행사의 인력들을 가지고서 축제를 움직이다 보니까 상설화될 수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 차원에서 제가 상설 사무국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말씀 공감하는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네. 전국에 이제 축제가 많이 있는데 네. 상설 사무국이 있는 데가 예를 들어 가지고 축제가 100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0개 정도는 상설 사무국이고 그런 게 파악되어 있는지 그걸 또 여쭤보고. 그거는 사실 지금 제가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35개 축제만 보더라도 지금 얼핏 보더라도 다 지자체에서 직접 움직이는 축제다 보니까 상설 사무국이 든데 35개 중에서 제 그냥 짐작으로 말씀드리면 한 10%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10%도 안 되지 않을까. 35개 중에 10% 넘겠네요. 한 35개 중에서 한 5개 정도만 될 것 같아요. 지금 언론 보더라도 수원 화성문화제가 단독 조직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네, 강릉 커피 축제 같은 경우도 별도 조직이 있는 것 같고요. 마임 축제. 네, 대부분 다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아까 이제 감독님 말씀하셨던 그 대행사와 네. 감독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저기서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양양시 한방문화축제 네. 대구도 지금 감독제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이 실제로 있는데 네. 제가 지금 감독님 앞에 가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컬러풀 같은 경우에는 그
감독의 역할, 그러면 이 축제에 나가야 되는 가야 되는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저런 뭐 축제들은 감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이제 그 대행사를 그냥 관리 감독하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고 네. 그 축제에 대한 본질을 고민한다든지 네. 방향성을 새롭게 제시해서 그 대행사가 그렇게 나가게끔 해주지 못하고 네. 그리고 아까 입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상설 사무국과 대행사의 목적이 다르듯이 네. 저희도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대행사의 입장이다 보니까 네. 그런 기능을 좀 하고 싶은데 그렇죠. 네. 네, 그런 기능을 하고 싶은데 입찰이 너무 급하게 나고 그렇죠. 그리고 제안요청서에 보면 주요 가업이라 해서 이제 꽉 짜여진 예산으로 네. 이제 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를 제안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도 없고 네. 이제 이렇게 진행되고 이런 고민들을 항상 저도 가지고 있던 와중에 네. 원래 또 이제 코로나가 닥치게 되면서 사실은 멘붕 아닌 멘붕이 지금 와 있는 상태고 네. 그러면서 사실 감독님의 행보처럼 저도 지금 지원이 뭐 10명 정도 되니까 네. 이제 지금 기획사에서 지역에서 10명 정도면 굉장히 큰 규모인데 그렇죠. 네. 대구에서는 큰 규모인데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이게 감독이라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지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지금 이제 업계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축제나 이런 행사에서 방향들이 이 감독제와 대행사 이게 한 개인의 힘으로는 모두 개선되기는 힘들겠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감독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컬러풀 축제를 저도 15년도에 뭐 운영 감독도 하고 뭐 이랬었지만 네. 많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또 오늘 또 진행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다고 하시니 네.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참 반가운 소식이고요. 네. 근데 지금 온라인과 이제 그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 하신다고 뭐 방향을 좀 잡으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온라인이 이제 저렇게 지금 저희는 컬러풀 축제는 산업형 축제가 아니라 비산업형 축제, 이제 문화 참여형 축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이제 추구해야 될 방향을 커버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네, 그래서 혹시나 뭐 이제 그 일환으로 뭐 예를 들어서 유료 객석을 운영한다든지 네. 이게 많이 참여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니까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네, 네. 우선은 개인적으로는 이 감독이 필요한 축제와 필요 없는 축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감독이 비전을 설정하고 또 방향을 설정하고 스태프들을 리더십 있게 끌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감독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토산물 축제에서는 그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 토산물 축제 자체의 것들을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공연예술 축제라든가 아니면 이런 참여형 축제 이런 축제 같은 경우는 감독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타 나머지 축제들은 감독직이 하는 역할이 대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게 할지 대행사들이 딴짓 못하게 할지 그러니까 왜냐면 공무원분들이라든가 이런 재단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수 있다 보니까 뭐 조명 금액이 합리적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 못하다 보니까 감독이 지금 그런 걸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정 부분 그런 차원에서는 감독이 있어야 할 축제와 없어야 할 축제가 있고 꼭 감독이 아니더라도 그 유사한 직책으로서 어떤 그런 대행사를 컨트롤하거나 아니면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은 사무국장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추진위원장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축제에 다 감독이 있을 필요는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심지어 감독직을 할 때 제도 되게 애매한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뭐 대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아예 재단이랑 저를 개인적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연간 계약을 하거나 뭐 C랑 계약을 하거나 이런 형태가 되는데 되게 특이한 형태가 있어요. 감독을 뽑기는 뽑았는데 페이는 대행사에서 주는 구조들이 있거든요. 되게 행정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예산 자체를 별도로 감독을 선임하려고 그러면 행정적으로 복잡하기도 하고 또 선임했을 때 여러 가지 또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행사에서 감독 비용까지 예산을 넣어가지고 입찰을 뛰는 경우도 많은데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을 주는 데가 대행사인데 대행사를 견제하거나 대행사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결국 대행사가 돈 잘 주기만 바라야 되거든요. 이런 이상한 일도 생기고 있어갖고 그래서 감독직이 꼭 다 필요하진 않다라는 생각이 제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막 여기 첫 번째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하나 더 있으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아까 무슨 거였죠? 대행사 앞으로 이제 패러다임에 대한 그거 딱 있으셨는데 말씀하시면서 딴 게 예, 우선 그 부분 다시 입찰 말씀. 네네, 입찰에 대한 부분에 썼었는데 그 부분 다시 패스를 하고요. 네. 네. 그 내년도에 온라인화로 진행되는 데서 사실 저도 아까 제가 형용 모순이란 말을 써가지고 얘기했습니다만 사람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그런 힘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1.5는 온라인에 대체했을 때 에너지가 나올 수 있을까? 얼른 생각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른 생각하기. 하지만 사람이 생각보다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하는 것도 그렇고 받는 것도 그렇고 줌으로 생각해보면 올해 초에 제가 강의를 줌으로 할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강의하기가. 강의 받는 것도 있어요. 지금 제가 박사과정 하고 있는데 받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사람이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지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그걸로도 뭔가 소통이 충분히 돼가는 걸 느끼기 시작하고 다만 이제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운드라든가 이 화면이 훨씬 더 뒷받쳐주고 온라인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간다고 한다 그러면 끊어지지 않고 말이 딜레이가 일어나지 않고 그런다 그러면 훨씬 더 잘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처럼 아마 내년에 온라인 퍼레이드 자체가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그냥 온라인 언론 자체에서는 뭐 세계 최초 디지털 퍼레이드 이런 게 막 나오긴 하겠지만 시민도 어색하고 하는 사람도 어색할 겁니다만 요게 또 2, 3년 지나면은 아까 형용 모순처럼 창의적인 형용 모순을 통해 가지고 더 효과적인 것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뭐 국가 혹은 전 세계에서 기쁨보다는 방역을 최우선시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인간의 욕구나 본능보다는 방역을 최우선시 생각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했을 경우에는 어쨌든 저희가 죽어도 좋으니까 축제를 즐기겠어라는 논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뮤직 페스티벌 기획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뮤직 페스티벌이 다 취소됐다 보니까 근데 콘서트는 서울에서 몇 군데는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거는 올해 다시 또 취소되고 온라인으로 이제 했는데 아무래도 뮤직 페스티벌 온라인으로 직접 보니까 확실하게 음향이나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생동감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혹시 뮤직 페스티벌 쪽은 혹시 어떻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는지. 그나마 축제 중에서 가장 이 위드 코로나랑 가장 잘 갈 수 있는 축제 중에 하나가 저는 음악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이 온라인이라는 기반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뭐 노래를 보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개인의 어떤 그 출력 장치에 따라서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어쨌건 사실 연극 같은 경우는 영화처럼 찍지 않으면은 사실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선 보는 자체가 사운드가 잘 들리고 안 들리고 떠나서. 근데 음악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비주얼적으로든가 송출이 이미 TV를 통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하실 때 생각하고 지금 음악 페스티벌 아까 제가 자라섬 재즈라든가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송출을 통해 가지고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심지어 해외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거꾸로 거기 해외에서 직접 송출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요. 더 나아가서는 좀 그런 게 또 생길 것 같아요. 우리가 노래방이 생길 줄 몰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축제나 아니면 공연, 음악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이 생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의 영상과 왜 가끔 저희가 서울에 대구에서도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영국 내셔널 시어터 NT 공연들을
예술전당이라든가 아니면 세종 이런 데서 가끔 공연을 했었거든요. 직접. 그러니까 촬영한 거를 실황 중계를 했었어요. 그걸 가지고 그걸 돈 받고 했었어요. 저도 오페라 몇 편을 진짜 오페라가 아니라 영상 오페라를 돈 주고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영화 CGV 말고 또 뭐 있죠? 영화관이? 롯데시네마 말고 또 뭐 있죠? 메가박스. 메가박스도 마찬가지로 영상 콘텐츠를 사가지고 그런 공연 영상 콘텐츠를 사가지고 티켓을 팔고 하거든요. 메가박스에서만 뮤지컬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음악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시스템과 영상 그리고 VR을 내가 1인 혼자서 볼 수 있는 뭐 아까 선생님 음악 재즈 축제 하신다는데 세계적인 음악 축제들이 뭐가 있죠? 그런 세계적인 음악 축제들을 내가 가지 않고 그 음악방에 가가지고 그 시스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도 앞으로 도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래방이 생긴 것처럼 생겼던 것처럼. 네. 뭐 시간이 조금 이제 24분 정도인데요. 질문이 또 있지 않으시면은 한마디씩 또 이렇게 오늘 혹시 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축제는 다시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셔도 좋고요. 질문을 안 하신 분 중에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어차피 지금 오늘 이 컨셉 자체가 일반적인 강의가 아니라 멘티 멘토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또 제 생각을 나누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어디 계시죠? 네. 앞에 계신 선생님. 네, 소감이나 뭐 자기 의견을 한번 말씀 해주시면. 축제 가면서 공연도 상관없으실 것 같아요. 네. 보기만 했는데 네. 저도 했지만 다양한 것들을 알고 또 듣게 돼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걸 통해서 저도 치유가 되었습니다. 치유가 되셨다고요? 아까 치유하신다고 했었는데. 저는 이런 축제 같은 거를 굉장히 전국 저기 35개 축제 중에서 가봤던 축제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뭐 참여를 하러 간다기보다 어떻게 하다 보니 공연 활동을 하러 이렇게 갔던 축제가 많았는데 사실 제가 예술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기획이나 이런 문화 기획 공부하는 학생으로서도 그렇고 이런 축제 같은 게 너무 오래 공연도 축제도 다 없어져서 앞으로 알 길이 없으니까 저는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 지식이 없으니까 막막했었는데 이런 강의들을 들으면서 약간 어떻게 앞으로 나의 기획을 설정해야 될지 조금씩 감이 오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아티스트시죠? 직접 지금 공연하시나요? 직접? 네. 어떤 장르시죠? 저는 국악. 국악하시죠? 연주시나요? 아니면 소리 쪽이시나요? 소리. 올해도 이런 영상 앞에서 공연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올해요. 네. 영상 촬영은 무조건 다 하더라고요. 그쵸? 하셨어요? 스트리밍으로 해가지고 하신 적 있으세요? 스트리밍 공연을 유튜브 이런 거. 네. 하셨어요? 앞에 관계가 없이. 네, 관객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어느 정도 있으니까 또 그건 다행이다만 아예 없는 상태에서 하고 그러면 되게 어색해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익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익숙해지고 앞으로도 계속 영상 앞에 공연에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기술이 계속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다양한 뭐 접목되는 기술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사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긴 합니다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스트리밍할 때 정말 아주 열악하게는 스마트폰으로 하고 좀 괜찮으면 카메라 3대나 5대 정도 걸고서 컷 넘기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돈을 좀 더 많이 들이면요, 지금 실제 VR처럼 해가지고 카메라를 뺑 들어놓은 상태라서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그 컴퓨터가 있다고 하면은 관람객 입장에서 사실은 카메라가 렌즈로만 주는 걸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우리가 무대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는 이 제4의 벽 자체에서 내가
여배우를 보든 남자 배우를 보든 아니면 저들이 세트를 보든 아니면 엑스트라를 보든 이렇게 내 마음대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생중계는 카메라가 잡아주는 것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깝깝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카메라를 정말 수십 대를 놓고서 VR 형태로 나오면 내가 마우스를 쭉 건지면 내가 위에를 볼 수 있고 이런 일도 지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무대 공연도 아마 그런 게 더 발전되면은 실질적으로 굳이 극장 가서 안 보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앞에 계신 선생님들. 저는 일단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없어지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온라인이 생기면서 좋았던 게 좀 이제 멀리 사는 사람들이나 좀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 그런 그렇죠. 분들 솔직히 가서 즐기기가 쉽지 않은데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좀 더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요. 또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4차 산업에 대해 배웠었는데 그게 배운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이 산업 자체가. 네. 그래서 좀 이제 도태되지 않으려면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좀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안 좋은 점도 많지만 좀 뭔가 다양하게 문화 쪽으로는 좋은 점도 생기는 것 같아서 네, 또 이번 강연을 통해 좀 뭔가 또 새로운 방향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자료하면서 보면 온라인 여행 아까 보면은 한 섬을 실제 아바타 사람이 가면서 왼쪽으로 가세요, 점프하세요, 뭐 이렇게 카메라를 달고 하면서 했던 거 보면서 지금은 사람이 그거를 이제 정보를 주면서 하지만 조금 더 드론이 발전되면 내가 지금 북유럽에서 뭐 그 여행사랑 접촉을 하면 그 여행사에서 갑자기 드론을 띄워버려가지고 내가 뭐 컨트롤하는 대로 움직이면서 드론이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근데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사람이 움직이는 눈높이에 있던 그런 맛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야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현 정부 전 정부에서 4차 산업 얘기해서 정말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그걸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강제로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계속 코로나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뭐 발전하고 있고 축제도 뭐 말씀하신 대로 변화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아무래도 뭐 축제라는 거랑 뭐 공연 이런 것 자체가 그 자리에 모여서 라이브로 듣는 그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해결이나 그런 방향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한 기분이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홀로그램으로 분명히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까지의 홀로그램은 두 가지 정도의 기술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뭐 무용하신 분들은 무대하신 분들 알겠습니다만 샤막 아시죠? 샤막을 넣고서 쓰는 그런 홀로그램 기법이 있고 그다음 밀러를 넣어서 밀러로 통하는 홀로그램이 있고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 영상에서처럼 이렇게 뭐 하나 딱 던지면 뿅 나오는 그런 홀로그램이 나온다 그러면 영국 NT 내셔널 시어터에서 공연하는 것들을 바로 우리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같은 사이즈로 해가지고 홀로그램으로 공연을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가능해질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으로는 아무리 좀 편집을 잘하고 그래도 그냥 역시나 그러지만 홀로그램은 똑같이 그 배우들 그 역할들이 다 나와서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세상이 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안 하신 분은 선생님 코로나 때문에 지금 홍보하냐고 제가 고생하실 텐데. 네, 앞서 우선은 뭐 제가 여기 재즈 축제에 온 지는 사실 몇 개월 되지 않았고요. 준비 기간과 또 갑자기 이렇게 방향을 선회해서 컨텐츠 촬영을 하기로 결정하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기간이 10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아까 그 감독님이 가장 힘들다고 하셨던 부분 이걸 하느냐 마느냐가 정말 그 축제 개막 10일 전까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는 이제 사실 축제를 안 하겠다라고 이제 시에 보고를 드렸는데
그 시 입장에서 저희도 이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조직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안 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시 입장에서는 이제 대구에 있는 그 뮤지션들 저희가 원래는 해외 아티스트들을 초청을 해서 하는 국제 재즈 축제인데요. 올해는 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해외 뮤지션들을 좀 배제를 하고 그리고 뭐 서울 뮤지션들 4팀이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지역에서 알려지지 않은 그런 뮤지션들을 좀 발굴을 하고 또 저희 대구가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거든요. 잘들 모르시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이제 그런 것도 홍보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이제 해외에 있는 뮤지션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역발상을 해서 대구에 지금 잠재되어 있는 아티스트들을 좀 이렇게 국제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단히 하였으나 네, 뭐 다른 행사와 뭐 이렇게 같이 해서 그거를 좀 절충한 아니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네, 방송으로 송출을 하였고 또 아까 뒤에 계신 학생분이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음악 축제를 보고 나서 컨텐츠로 남을 수는 있지만 실시간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이기도 하고 이제 채팅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공간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그게 나중에 컨텐츠로 활용이 되지 않았을 때는 또 다시 볼 수 있는 개념이 없잖아요. 네, 대부분은 컨텐츠로 활용을 또 하시더라고요.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사전 녹화를 하고 무감직으로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컨텐츠로 활용을 하고 또 이게 남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대구 시민들한테 이제 환원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안에서 그 공연 컨텐츠는 이제 유튜브에서 지금 그 컨텐츠로 재생이 되고 있고요. 그 좋은 음질로 그러니까 저희가 촬영을 할 때 비디오에도 주목을 하긴 했지만 비디오보다 사실은 음향에 굉장히 중점을 둬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촬영이 진행이 됐고 그걸 이제 음원으로 제작해서 지금 CD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홈페이지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경품으로 드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문화 소외 계층이나 이런 그런 분들에게 이제 나눠 드리고 일반 시민분들에게도 나눠 드립니다.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방법이 하나씩 생기고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사실 저희가 내년도 기획하고 또 감독님도 기획하시고 있는 제일 고민이신 부분인데 이제 이 안에서 가장 좋은 방법 어차피 지금 처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우울해한다거나 뭐 코로나 블루에 빠진다거나 하기보다는 뭐 코로나 블루건 인간의 약간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가 문화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거를 통해서 이런 힘든 상황을 또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좋은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네, 저는 이 강의 자체가 제가 이 조직위 안에 있긴 하지만 사실 배우는 입장으로 왔고요. 그리고 이 강연을 준비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감독님께 감사드리고 아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축제를 진행하고 계시고 이제 현업에 진행하고 계신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버닝맨이었나? 예. 네, 그런 축제 외에 지금 이제 현실에 저희가 온라인만 하기도 애매하고 또 그렇다고 오프라인에 절대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축제를 진행해야 하는 이 상황에 돈 배제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모든 걸 배제하고 그냥 작가님의 그런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해서 만들고 싶은 축제가 혹시 있으실까요? 현재 진행하고 계신 거 말고요. 네, 하고 싶은 축제요. 그 실제 약간 그 버닝맨 페스티벌과 유사한 걸 하고 싶은데 가장 자유로운 축제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왜냐면 대부분 축제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축제 감독이 설정해놓거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예산에 맞춰 설정하는 대부분 우리나라 패턴이 그런데 거기서는 그냥 사망만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서 원하고 싶은 대로 행위도 하고 자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남은 것들 보기도 하고 그런 축제. 근데 그런 축제가
저는 이제 지금 제가 지금 현재 방향 자체는 퍼레이드에 특화되어 있는 감독이거든요. 퍼레이드형 축제에.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퍼레이드를 좀 거의 다 보았는데, 뭐 브라질 리우부터 해가지고 싹 다 봤는데 가장 자유로운 축제가 제일 부럽더라고요. 가장 자유로웠던 축제 중에 대표적인 축제를 좀 본다면 영국 런던에 사는 버닝맨 노팅힐 우리 굉장히 마약을 많이 사람들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였고, 그거랑 굉장히 상반되게 일본의 굉장히 작은 도시에서, 일본에서도 퍼레이드형 축제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사코이라는 게 대표적인 퍼레이드형 축제들인데 전국 200군데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큰 게 삿포로고 두 번째로 큰 게 코치시라고 시곡구 안에 있는 건데, 그런 대규모 퍼레이드형 말고 전국에서 이런 요사코이를 하는 팀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자기 하고 싶은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하거든요. 12월 달에 하는데 올해도 못할 것 같은데, 바사라 카니발이라고 하는 전국에서 요사코이 춤을 춘 팀들이 와서, 원래는 요사코이 춤도 한 팀이 보통 200명, 300명 되거든요. 근데 10명, 30명 이렇게 아니면 혼자 와서 춤추고 다른 팀이 춤출 때 막 껴들어 춤추고 막 그런 아주 작은 바사라 카니발이라는 축제가 있었는데, 그 축제 굉장히 자유롭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은 뿐더러, 그러니까 과연 정말 진정한 축제는 보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즐기는 게 가능한데, 사실 우리나라 축제는 굉장히 경직되어 있잖아요. 그 축제를 아직 이렇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축제가 굉장히 상업화되고 있고 관광화되고 있고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정말 자유로운 축제 하나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소감 말씀하시는 것 중에, 사실 아까 저희가 영상 퀄리티만 얘기했지만 음향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음향 자체의 녹음을 어떻게 해야, 대부분 핸드폰, 스마트폰을 할 때 스마트폰에는 마이크로 의존되다 보니까 잘 목소리 잘 안 들어가는데, 정말 음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영상 퀄리티 따라가지고 많은 화질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이 부차적인 기술이 발전이 아마 지금 이 계속 코로나 상태가 반복됐을 때 극복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기술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아주 상반되게 축제는 자유로워한다는 것들을 동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 말씀하셨는데 선생님 아까 질문만 하셨는데요. 아까 축제가 이제 강제로 거의 다 멈춰진 상태에서 그 축제의 본질이라든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축제가 좀 더 일상적이고 아기자기하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자유로운 그런 축제들이 앞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은 40분 다 하셨나요? 우리 재단 직원분들 중에서 40분 들어왔지 않으시죠? 네. 대표님도 한 말씀 더 안 하셔도 되시죠? 그 1차 대유행이 왔을 때 저희 이벤트 업계는 힘이 없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진행을 못했었는데, 아시겠지만 마이스 쪽에서는 좀 힘이 있다 보니까 전시회 쪽에서, 전시회는 조금 이후에 다 캐치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주장했던 슬로건이랄까, 캐치프레이즈가 전시회가 지하철보다 안전합니다라고 됐었거든요. 저는 아까 감독님이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뭐 반대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실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정말 반대의 입장이 있고, 제 업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축제는 사람이 뭐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축제라는 건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원래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 아무런 가이드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지자체나 뭐 네. 모든 데서 진행한다 만다 온택트 뭐 왔다 갔었는데, 어찌됐건 이제 원래 이제 한 번, 두 번 2차 대유행을 거쳤으니 네. 내년에는 이제 방역 속에서
이제 축제들이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네. 온택트와 함께 이제 축제들이 다시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는 업계 입장이다 보니까 감독님이나 이런 네트워크 좋으신 분들이 조금 많이 움직이셔서 그런 가이드라인이든지 네. 아니면 이런 새로운 방법들을 조금 찾아서 문화체육관광부든지 이런 이제 지침을 내릴 수 있는 조직들과 좀 소통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지역의 이제 작은 업체로서의 바람입니다. 네. 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올해는 예산이 이미 다 쓴 상황에서 코로나를 맞이하다 보니까 사실 뭐 행정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예산을 안 쓸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물론 대구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다 방역비로 쓴다고, 생활 자금을 쓴다고 이게 축제 예산을 흡수하기도 했습니다만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그 예산을 어쩔 줄 모르다 보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 가다 보니까 막 일이 진행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이제 이거를 차근차근 겪어내면서 시스템이 좀 정착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로는 어쨌든 백신이 당장 올해 말 내년 초에 생겨도 이 상태는 내년 말까지 간다는 이제 그런 추측들이 훨씬 더 확실해졌죠. 올해 2월달에 대구에서 확산될 때만 해도 아유 봄 되면 해결되겠지, 아유 여름 되면 날 더워지면 해결되겠지라고 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막연하게 대처 못한 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코로나라는 것들이 실제 전파력이 높고 안 높고를 떠나서 이미 이제 우리 정서 속으로 다가온 것들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방법도 우리의 일상 중에 하나다는 것들을 깨우친 상황이다 보니까 축제 역시, 내년도 축제 역시 이미 전반적인 지로는 코로나와 함께 간다. 아마 안 간다보다는 간다가 더 많으실 거예요. 내년도에는 축제가 어떤 식으로든 많이 될 텐데,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형태로 가든지 아니면 더 온라인화 되든지 아니면 더 기술이 또 그 사이에 발전되든지 그런 일이 발전될 겁니다. 하지만 어쨌건 중요한 건 마음 자세를 좀 바꿔서 아까 말씀드린 형용 모순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창의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